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네. 남한에는 여름 별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팥빙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에도 팥빙수,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팥빙수가 있습니까? 팥빙수는 없고요. 우리 남한에서 말하는 아이스크림. 북한에서 에스키모라고 하거든요. 에스키모라고 한다고? 네. 에스키모가 있습니다. 아, 팥빙수는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 북한 팥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그 북한 팥빙수는 이제 지방에는 없고요. 네. 어디에 있냐면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팥빙수? 있어요. 네. 우리랑 비슷한 형태입니까? 그렇죠. 아, 팥에다가 팥에다가 얼음 갈아가지고 네. 연유 넣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평양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에는 그 설비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서는 팥빙수를 많이 못 먹었으니까 네. 노래로나마 저희가 달래드립니다. 네네. 오늘 첫 곡 윤종신이 부릅니다. 팥빙수. 네, 오늘 한뼘 초대 소개는 북한 실상을 소상히 우리에게 전해줄 분입니다. 네. 북한은 처음이지라는 책을 낸 김정한 작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한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방금 언급하신 대로 연초에 북한의 여러 지역들을 지도와 함께 탐방할 수 있는 책 북한은 처음이지를 출간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뉴스 통신사인 뉴스원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우와. 개인적으로는 번역 작가, 동화 작가, 출판 기획자 그리고 편집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본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번역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글도 쓰고 그런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실은 저는 기자 생활하기 전에 네. 예, 번역 작가 생활을 먼저. 그렇군요. 그러면 기자님 북한에 처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예, 사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통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심은 이제 저도 있었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이제 국제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외신을 통해서 네. 북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평소에 TV나 인터넷 동영상에서 네. 탈북하신 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자주 즐겨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이지라는 책이 이번에 출간됐는데 네. 이게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처음이지는요, 북한의 지리를 기반으로 해서요, 네. 북한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오.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호기심, 내지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책을 쓸 정도라면 북한은 엄청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건 죽어있는 책입니다. 아니 북한에 한 번도 방문을 못했는데 북한 네. 처음이지라는 그 책을 출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우면 통한다고, 네.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수집을 하고, 네. 나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걸 좀 재밌게 구성을 하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을, 네. 나름 전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책까지 쓰게 그럼 됐습니다. 정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제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찾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서적이라든지, 네. 외서라든지 이런 걸 찾았었고, 심지어는 일본으로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책도 좀 둘러보고.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누구한테 혹시 감수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북한의 이제 전문가이신, 학계에 있으신, 분한테 한번 이제 점검을 받았죠. 받으니까, 대체로 잘 썼다라는 평을 하던가요? 아니면, 이거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북한을, 시중에서 이제 북한을 다룬 책은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담론으로 좀 무겁죠. 그렇지. 통일 관련하거나, 네, 북한의 그렇지. 실상을 다룬다거나.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책은 이제 지도를 곁들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어떤 좀 가이드 비슷하게. 여행 가이드북 정도로 그런 생각하면 되겠군요. 가이드북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좀 깊이는
있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는 이제 없다 보니까 그분이 최초군요. 네,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책도 이제는 좀 한 번은 나올 만하다. 제가 예. 잠시 할게 그 책을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솔직히 북한은 이제 여행의 자유가 그렇게 써 있지 없죠. 않기 예,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가보지는 직접 않아도 이 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주안점을 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북한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북 5도 개념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자료도 찾고 뭐 평소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북한이 이제 9개 도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한 정보 가운데 이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곳곳 실상을 좀 소상하게 네. 우리가 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짧게라도 네, 한번 네.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북한 지역 주민들의 그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예, 보통 북한, 이제 제가 도시에 관한 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도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버스나 뭐 이런 걸 타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에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뭐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평양이나 뭐 이런 좀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네. 이렇게 남한이랑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출근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확 몰리고 이러니까. 네. 가령 출근 시간이라 하면 몇 시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뭐 7시에서 8시 정도로 알고 비슷하네요, 있어요. 우리랑. 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7시 아, 반에서 비슷합니까, 실제로? 예. 비슷하죠. 7시 반에서 이제 8시 반 사이. 그렇죠. 예, 예. 비슷합니다. 예, 평양 주민들도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고 네.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네. 또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요즘 없죠. 뭐 그 전동차라 그러는데 맞아요. 전차를 무게도 이용하는 거. 전차.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뭐 심지어는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 그 북한 지하철이 우리나라보다 1년 먼저 개통된 사실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통이 됐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74년 8월 15일 날 1호선이 개통이 됐는데 네. 북한의 지하철은 73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예, 뭐 그런 사실도 알게 우리보다 됐고. 더 빨랐구나. 네. 네네. 뭐 또 깊이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다가 네. 예, 지하철을 건설을 해가지고 전시를 대비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던데요. 예, 되게 또 웅장하기도 하고 물론 그 좀 뭐 전동차 자체는 조금 뭐 이렇게 옛날 거니까 좀 낡고 그러기는 했다는데 네. 뭐 그런 일상의 모습은 뭐 우리나라랑 거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요즘 평양에도 이제 최근에 네. 우린 남한에 있는 그런 전동차를 이제 새로 바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터넷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평양도 지하철이 조금 좀 많이 변화가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도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군요. 그렇죠. 평양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네. 여명거리. 예. 도대체 그건 뭐 얼마나 대단하고 네네. 어떤 모습인지 네. 소상하게 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명결의가 이제 최근에 그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많이 됐었죠. 나오잖아요. 예, 저도 이제 뭐 외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네. 뭐 시설도 굉장히 또 현대적이고 이게 그 여명거리라는 데는 한마디로 이제 북한의 1%의 이제 최상층이 그렇죠. 예, 거주하는 그런 이제 거리입니다. 우리로 보면 강남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거의 뭐 예, 강남이라고 이제 보시면 강남? 되죠. 예. 강남, 명동 예. 이 정도죠. 명동? 네. 예, 그렇죠. 그 2017년에 네. 그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아서 네. 이제 조성된 거리예요. 거기서 뭐 그 아파트가 한 4,800세대 정도 있다고 하고 네. 그 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뭐 헬스클럽도 다니고요. 예, 대단하죠. 쇼핑도 하고 네. 명품 쇼핑도 하고 네. 또 뭐 레스토랑도 가고 네. 또 후식으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일상들이 이제 남한 사람들이
보내는 일상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명거리를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가본 적은 없죠? 참고로 저희 고모네 집이 여명거리에서 그 새아파트에서 살고 아,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집안 자랑합니다. 네, 네, 3층에서 살고 있는데 참 어. 저희 그 고모부 쪽이 이제 외화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저희 그 언니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국제 전화로.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여명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북한 돈을 보지 못하고 다 외화 돈, 달러라든가 이제 유로 그리고 위안화 이런 것만 이제 그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리 남한 그 사람 일상 사람들처럼 네. 이런 그런 휴식을 좀 즐기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명거리 같은 이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네.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북한이 그래도 이렇게 뭐 굉장히 평등을 지향하고 이런 사회인데 네. 어떻게 이제 그런 좀 북한에서 볼 때는 사치스러운 곳이 네. 허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장 궁금해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북한 내에도 그 이제 그런 뭐 북한 평양에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는 그런 생활을 좀 이렇게 제공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네. 군복이 그렇죠. 예, 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건 좀 과시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한송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달러를 그렇죠. 비롯한 외화 아닙니까? 네, 그런 네. 외화가 유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한다는 거고요. 또 그 사실 이게 또 북한 내에서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아, 합니다. 존재 자체를 몰라요? 예, 요거를 제가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북한 정권을 살려 먹일 수 있는 그 거리가 여명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북한 체제는 이제 움직이기 힘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제한적인 것보다는 조금 좀 열어준다라는 것을 조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한송이 씨는 북한에서 지방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평양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지방 사람들은 여명거리가 이렇게 화려한 네. 곳이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안다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선중앙통신에 요런 그 여명거리라든가 이게 이제 나와요. 그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이 아 평양은 정말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긍지감을 동경의 줘요. 대상. 동경의 대상이죠. 음. 그래서 알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이 어떻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가보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리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생활을 생활을 누리고 즐기는지, 있는지 네. 그런 것까지는 자세한 모른다는 건 거죠. 모르고. 예,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책 다시 회수할 뻔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명거리는 지금 우리로 보면은 강남거리 정도 네네네.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네네. 야, 예, 이거 그 참. 이게 용어도 이제 그 여명거리를 이제 평해튼이라고 부르는데, 네. 평해튼? 예, 그게 뭐냐면은 평양의 그 뉴욕의 맨해튼 같은 맨하튼, 곳이다. 평해튼. 네,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핏필드라는 기자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2016년에 네. 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취재하려고 이제 평양을 방문했다가 네. 그 여명거리를 가보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네. 평해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사를 쓴 게 아. 알려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평해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그렇죠. 북한에서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겠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여명거리죠. 그렇게 네. 이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입니까? 요즘 신흥부자들은 평양에서 사는 것보다 평성에 살기를 바란다. 근데 평성은 어디고 이건 사실인지. 예, 맞습니다. 그 평성은 이제 평양 좀 조금 위쪽에 그렇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는 아니고요. 그 69년도인가요? 그때 네. 이제 그 시로 승격한 네. 그런 도시인데 맞아요. 그 이름 자체가 평양을 지키는 성세가 되라. 네. 그러니까 평양의 위성 도시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아, 우리로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분당 정도 될까요? 위치는 위치는 이제 분당은 좀 남쪽이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근접성으로는 그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그 평성은 과학 기술의 또 이제 중심 메카 같은 최고죠. 곳이죠. 예. 아, 판교 정도로 보면 될까요? 판교 내지는 뭐 도시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전. 아, 대전. 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이제 요즘 그 개발하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성 지역에서 이제 많이 조립이 되고 제작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곳입니다. 그 예. 평성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리과대학이라고 있는데 네. 무슨 대학이요? 리과대학. 리과? 네, 리과. 리과. 네, 예, 예. 아. 리과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개발하는 종자 있죠.
그 뭐 강냉이라든가 네네네. 옥수수라든가 감자 네. 이런 역시. 그 예. 품종을 개발하는 그 가도 있고요. 그 여기 이제 우리 기자님처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핵 미사일 전문 분야에서 네, 네. 일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음. 요런 과학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각자 거리 아파트에서 새로 이제 아. 그 김정은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물집을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일은 그 평성에서 하지만 사는 건 이제 다 평양에서 살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 평성시에 이제 운전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요 네. 운전구역은 이제 그 평성시에 속했다가 얼마 전에 평양시에 속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이제 평양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제 평양시 시민이라고 자부심이 그렇게, 자부심이 생겼군요. 생겼고요. 그리고 평성에는 왜 이렇게 그 신흥부자들이 그 멀리 나면 네. 그 평성에는 북한 그 전 지역을 통해서 모든 식료품부터 시작을 해서 공업품이 이제 개발되는 생산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평성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 평성이 이제 유명하게 된 이유 또 하나가 네. 1990년대죠. 그 맞아요. 장마당이 평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크게 장마당이 번성을 평성. 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평양이랑 가깝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그 평양 주민들한테 그 네. 필요한 이제 물품을 대는 이제 공급 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주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돈주분들이 이제 평성에 거주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평양은 아무래도 그래도 수도고 이러니까 좀 규제도 심하고 아, 그렇죠. 감시하는 눈도 있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애써 모은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뭐 심심치 않게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평양이 아닌 좀 평양과 네. 가까운 지역 예, 평성에서 생활하면서 네. 예, 좀 그 약간 감시가 느슨한.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평성을 네. 더 선호한다. 평성도 맞습니다. 평양 예. 못지않게 날씨도 좋고 예쁘게 그렇죠. 잘 예, 꾸몄거든요. 예, 예. 제가 평성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으니까 네. 어쩐지 그 잘하네요. 그 평성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게 이제 빵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성에서 나오는 그 팥빵이 우리 양강도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평성 팥빵. 네, 네, 예. 그 평성 팥빵이 정말 맛있어요. 오.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남북 간의 교류가 된다면은 아마 평성 팥빵 정도는 드셔보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 궁금하네. 우리가 먹는 팥빵이랑 아예 다릅니까?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좀 맛있습니까?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근데 여기 그 팥빵은 약간 좀 더 단데 그 저기 팥빵은 좀 더 담백해요. 아, 담백하고. 네. 그 팥 알갱이가 살아 있어요? 아니면 으깨져 있어요? 으깨져 있어요. 아, 으깨져 있어. 네네. 아, 그럼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알갱이 저 살아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평성에 대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아,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한도 네.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처럼 북한에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우리는 이제 전라도, 경상도 네네. 지역 감정이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와 어디?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지역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도시로 치면 이제 평양과 함흥, 아, 그건 냉면 싸움 아닙니까? 아니에요. 냉면도 물론 냉면인데? 예, 각각 대표하는 냉면이 있지만 네네. 그 도시 자체 음. 간의 그 자존심 대결이 뭐 엄청나다고 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예. 함흥시가 제2의 평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함흥시가 넓어요. 네. 그리고 요 함흥시 사람들은 이제 그 배도 이제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렇죠. 교포들이 예. 제일 많이 살거든요. 함흥에 예. 그렇죠. 제일 교포가 많이 살아요? 제일 교포가 제일 많이 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흥 사람들이 머리가 좀 빨리 깼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반면에 평양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국 문화가 좀 빨리 도입되다 보니까 평양 사람들도 좀 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양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가끔씩 이제 함흥 사람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함흥 분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꾸 치고 올라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 감정들이 좀 셉니다. 그리고 그 함흥 쪽 사람들은 좀 되게 세요. 그래서 함흥 얄개라고 하거든요. 함흥이 알게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양은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중심 도시고 이제 수도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심장이죠.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평양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얕잡아보고. 예,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의식에 이제 그런 게 있다. 네. 야자가 네. 보면 대놓고 그래요. 네, 아, 네. 대놓고 그런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웬만하면 저 평양 사람들 오. 되게 별로 그냥 안 좋아해. 안 좋아하거든요. 건방지니까. 건방져요. 아. 우리 전주에 나오셨던 최성국 작가님. 아, 건방지잖아. 너무 건방져요. 건방져.
저는 그러니까 약간 평양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지방 촌놈 이런 네,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평양노래 일할 줄도 모르는 게 어디 와서 깝치고 있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은 평양 사람들이랑 약간 좀 경계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뭐 그 평양 출신이랑 함흥 출신이랑 결혼도 잘 안 한다 그래요. 와, 골이 깊은가 예, 보네. 그 정도고 네. 또 그러니까 함흥 사람들은 왜 북한의 표준어가 왜 평양 말이냐. 아. 예, 그 문화어라 그러죠. 그렇죠, 표준어. 예, 문화어. 예. 왜 함흥 쪽 그 말이 표준어가 될 수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그 뭐 웬만한 사람들은 평양에 뭐 이렇게 거주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말투를 그쪽을 따라가는데 네. 함흥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답니다. 네네. 아. 그냥 한국 말투를 이제 막 네. 이렇게 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 주민이 볼 때는 좀 이게 함경도 분들이 뭐 자연환경도 좀 이렇게 좀 척박하고 이러니까 말이 약간 좀 강하고 네. 거칠고 이러거든. 물론 이제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어떤 자연환경 때문에 그런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낯설어하고 좀 되게 사납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럼 그 예. 지역 감정의 그러면 핵심은 1, 2등 싸움으로 보면 되는 뭐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아, 뭐 봐요. 그렇죠. 아주 뭐 다른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역사적인 이유는요. 그게 뭐 역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예. 역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게 누구 탄생인가에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평양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감정 싸움은 김일성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예. 저도 보니까 지금 그 이제 얘기하려고. 예, 그 예. 평양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이제 다 그 중앙당 자리에 앉혔는데 그 요즘은 또 어디에 뜨냐면 강원도 원산지구가 많이 예, 뜨거든요. 그 김정은 고향이기 예.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이제 다 그 간보로 채택을 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지역 감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나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김일성이 주로 이제 만주나 뭐 이런 데서 네. 이제 항일 운동을 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했던 본산지는 함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일성이 그 북한으로 들어왔을 당시에는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해야 되니까 그 타 지역 사람들을 좀 짓누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흥에 대해서 좀 의도적으로 네.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경향이 강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그 연원이 쌓인 것도 있고 네. 뭐 심지어는 뭐 김일성이 함흥 지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간부로 기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아, 예, 그런 대놓고 한 적도 있군요. 예, 그렇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 가지고 네네. 좀 그런 감정 것들이 싸움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군요. 야, 이 북한의 지역 감정 이야기는 살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네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네.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 좋죠? 예, 좋습니다. 네네. 혹시 뭐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좀 갈려져서 살고 뭐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뭐 또 젊은 세대들은 그 윗세대들보다는 뭐 이렇게 통일에 대한 절실함이나 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덜 여기는 것도 같고 오히려 약간은 네. 반감도 있는 듯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제 책이 이제 그 북한의 지리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뭐라 그러죠? 그 지역의 주체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리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제 사람한테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교류를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폭도 좀 넓어지고, 깊이도 좀 깊어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렇게 미약하지만, 네.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좀 보시고, 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포용력도 좀 넓히고 이해심도 좀 갖고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여명거리 이야기 듣는데 네. 한번 또 거기에 별다방이 네. 딱 들어가면은 네. 와, 이거 진짜 세상이 그렇죠. 한순간에 확 변하지 않을까. 달라 보이죠, 달라 네, 보이죠.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은 처음이지의 저자 김정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아, 어디 신문 좀 볼까? 와, 세월 진짜 빠르다. 우리 신사임당 5만원권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 근데 10년간 유통된 5만원권이 98조라고? 오빠, 성이 왔어요. 아니, 오빠, 왜 턱이 툭 떨어져갖고 뭘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어우, 송이야, 세상에 너 신사임당 그려진 5만원짜리 지폐 그거 알지? 아,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사임당 지폐인데. 아니 남한에서 5만원권이 발행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찍은 5만원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차곡차곡 쌓으면요. 왜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50배란다. 에? 에베레스트산 높이 50배가 된다고요? 그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찍어낸 5만원권 회수율이 야, 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네. 하긴 뭐 뒤구린 사람들 어디 마늘밭에다가 죄다 묻어놨겠지. 아니, 북한도 아니고 왜 마늘밭에다 돈을 묻어놔요? 오빠, 도대체 그 마늘밭이 어디예요? 빨리 일어나요. 마늘밭에 돈 캐러 갑시다. 저 먼저 가요. 저 송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 송이야. 네, 왁스의 머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리지 남녀는 돈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머니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5만원권을 우리 한송이 씨는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죠. 전 5만 원권만 봐도 너무 심장이 떨려요. 아, 워낙 좋아하는군요. 네네. 근데 그 5만원권이 마늘밭에 묻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꽁트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돈을 땅에다 묻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북한의 은행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라고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 만약에 적금을 하잖아요. 은행에다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네? 국가 돈이 됩니다. 아이 그렇진 않겠죠. 아, 정말이에요. 요거는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돈주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돈을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다 이제 다 묻어놔요. 국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집에 정말 돈이 많구나라고 딱 생각했을 때 보이부 카텍수색이 들어오거든요. 아, 가택 수색 들어옵니다. 네. 혹시 우리 그 슈퍼스타 최혁 씨는 그거 알아요? 이거 지뢰를 할 때 지뢰 탐지. 지뢰 탐지. 그거를 가지고 밭에 이제 이렇게 탐지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지폐에 보면은 이제 이런 뭐 빛 같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금 같은 게 이제 약간 뭐 금속 네.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금속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잡힌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파묻는 게 아니라 항아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닐방망이에다 딱 싸서 탐지가 안 되게. 네네 한 1.5 내지 한 2m 두께로 이제 파서 이제 거기다 숨겨 넣는 거죠. 와. 참고로 저희 집도 그렇게 숨겨 놨어요. 아니, 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또 가택 수색 들어갈 텐데. 네, 몰라요. 제가 누군지.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늘밭에다가 숨겨놨던 게 아니라, 네. 요게 그 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명 전북 김제 마늘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불법을 통해서 네. 돈을 모았으니까, 네. 이걸 이제 은행 같은 데 맡기면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늘밭 같은 데다가 어떤 형제가 숨겨놨나 봐요. 이제 불법 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네네네. 운영하다가 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봐. 네네. 그래서 이제 마늘밭에다가 5만 원권 22만 장을 묻어놨었는데 이게 적발이 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북한에는 화폐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북한의 화폐는 총 9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동전 지폐가 9종류죠? 네네네. 그 동전 뭐 1전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50전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폐는 이제 5원, 10원, 50원, 100원, 200원, 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단위로 있어요. 그렇게 5,000원이 이제 가장 고액이군요. 제일 큰 단위죠. 근데 여기에 100원짜리랑 5,000원짜리에 그 들어가는 그 초상화가 있어요. 아, 궁금하다. 네, 바로 김일성의 그 초상화거든요. 100원짜리에다가 김일성. 100원짜리 김일성. 네, 100원짜리 김일성이랑 5,000원짜리 김일성이 있는데 원래 북한의 그 지폐 중에서 가장 큰 지폐가 이제 1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일성의 그 얼굴을 이제 사진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0원짜리 생겨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점차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5,000원짜리가 생겨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5,000원짜리가 가장 큰 지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김일성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폐는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죠? 그 이제 5원짜리랑 이제 10원짜리 지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노동자, 농민, 과학자 와. 이런 분들의 그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멋지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200원짜리의 그 지폐에는 이제 그 김일성 고향이죠. 백두미령 고향집이 들어가 있고. 아, 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인물은 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500원짜리는 이제 그 북한의 태양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김일성, 그리고 네. 노동자밖에 없네요. 네, 노동자, 농민, 과학자. 아, 농민 과학자.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남한에 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그 5만 원권에 이제 신사임당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대체 이분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여기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심사임당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렇죠. 근현대사에 네. 뭐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좀 아쉽네요. 그 부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 유관순 알아요. 알아도 이제 그렇게 썩 다 와닿진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관순 열사라던가 이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물이 들어가면은 뭔가 확 땡기거든요. 너무 훌륭한. 제가 지금까지 한송이 씨를 만난 이후에 네. 가장 훌륭한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봐봐요. 제가 가짜뉴스 생산 안 한다니까. 아유, 진짜 훌륭해. MSG만 조금 좀 칠 뿐이에요. 그렇죠. 과장만 할 뿐입니다. 네네네. 근데 정말 너무 적절한 네.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5만 원권이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가 그 지하 경제로 그렇죠. 밑으로 다 스며든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의혹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5만 원권은 이제 고액이다 보니까 네.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은닉하기도 쉽고 네. 뇌물로 네. 이렇게 좀 지하 경제로 내려간 거 아닌가. 검은 가방에다 이제 한 가방씩 넣어다 주면 이제 그 승진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요것도 있잖아요. 탈세. 탈세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현금권을 또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사과박스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저 봤어요. 그 영화에서 봤어요. 사과 박스 아니면 참외 박스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바탕에 있는 내용을 있는 가지고 내용입니다. 영화가 나오네요. 네, 사과박스 하나 가득 5만 원권을 채우면 1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메, 진짜 크다. 이 부피가 줄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이제 고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들도 네.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지하 경제가 한번 좀 싹 엎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의 지하 경제는 워낙에 좀 더 원활하게 많다 보니까 저는 뭐 여기에다 대고 더 할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북한은 더 심하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남한에는 만약에 적발이 됐다. 네. 이러면 이것도 바로 인터넷과 또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 또 권력이 그 큰 인물들을 싹 묻히더라고요. 연예인 기사들로. 그게 조금 좀 뭔가 아쉬워요. 한송이 씨는 아주 똑똑해졌네. 제가 이래봐도 IQ가 146이에요. 맞아요. 이 권력 비리 같은 게 터질 때 연예인 기사로 네. 덮이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아니 연예인들은 무슨 죄예요? 연예인들도 사생활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연예인도 죄는 또 죄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권력형 비리에 비해서는
좀 이제 가볍게 다룰 수도 있는데 네네.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덮는 데 그렇죠. 악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었는데 그걸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큰 문제예요, 이게. 안송희 씨 아주 똑똑한 모습이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소녀시대의 키싱유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